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가 뭐죠? 당연히 축구죠. 근데 이 축구가요, 사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설계된 적이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오히려 온갖 금지령과 말도 안 되는 혼돈, 그리고 동네 술집에서의 말싸움 속에서 진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전 세계를 홀려버린 이 기막힌 축구 탄생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옛날 1314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들이 축구를 진짜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 왜냐면 나라 지키라고 활쏘기 훈련은 안 하고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죄다 공놀이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1314년부터 1667년까지 무려 350년 동안 30번이 넘게 왕실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축구하다 걸리면 감옥 보낸다. 근데 뭐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에이, 안 듣죠.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기는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헨리 8세. 이 양단도 공식적으로는 축구 금지를 외쳤던 왕입니다. 근데 말이죠. 1526년 왕실 회계장부에서 기가 막힌 기록이 딱 발견된 거예요. 국왕 폐하를 위한 이탈리아산 명품 가죽 축구화 제작 비용 4실링. 네? 아니,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자기는 백성들 세금으로 축구화 맞춰 신고 몰래 차면서 남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만큼 왕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스포츠였던 겁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아는 축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풋볼이라는 이름 아래 동네마다 학점마다 규칙이 다 제각각인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상황이었죠. 어디는 손 써도 되고 어디는 사람을 밀어도 됐어요. 통일된 규칙이 없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위대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와, 이 표 한번 보세요. 당시 혼돈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딱 오시죠. 특히 저기 16세기 이탈리아의 칼초 피오렌티노는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팀에 27명이요? 골키퍼만 5명? 아니 지금 축구장이랑 비슷한 크기에서 54명이 뒤엉켜서 뛰는 건데 이게 축구입니까? 배틀로얄입니까? 심지어 기록을 보면 교황 클레멘스 7세 같은 분들도 직접 선수를 뛰셨대요. 야, 교황님까지 중독시킨 거죠. 자, 이 모든 혼돈을 끝내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1863년 런던 12개 축구 클럽 대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제 규칙 좀 통일하자 하고 뭉칩니다. 근데 회의 장소가 무슨 국회의사당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바로 동네 술집 프리메이슨 태번이었습니다. 대표들은 맥주를 들이켜면서 무려 44일 동안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6번의 회의를 거쳐서 현대 축구의 뼈대를 만듭니다. 야,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회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술자리에서 아주 살벌한 기술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해킹이었습니다. 말이 기술이지 그냥 상대방 정광이를 대놓고 걷어차는 거예요. 당시 일부 클럽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수비 기술이었거든요. 자, 이걸 규칙으로 허용하냐, 마냐, 이걸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규칙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축구라는 스포츠의 영혼, 그 정체성을 건 철학 싸움이었어요. 과연 축구는 신사적인 발놀림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거친 남자들의 육탄전으로 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드라마의 빌런이자 주인공, 블랙키스 클럽의 대표 F.W. 캠벨입니다. 이 양반이 회의 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정강이 차기를 없애는 건 축구에서 사나이다움을 없애는 짓이다. 해킹이야말로 진짜 축구다. 라면서 길길이 날뛴 거죠. 하지만 결국 투표 결과 해킹은 금지됩니다. 그러자 캠벨과 그의 동지들은 에이, 더러워서 니네랑 같이 안 한다.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탈퇴자들이 1871년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럭비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럭비는 축구 창립 회의에서 삐쳐서 나간 사람들이 만든 스포츠입니다. 정말 역사는 재밌죠? 자, 이제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규칙은 만들었는데 정작 그 첫 번째 규칙집에 진짜 황당한 게 하나 있어요. 한 팀에 몇 명이 뛰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축구는 11명이 뛰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크리켓 짝퉁썰이에요. 당시 영국 인싸 스포츠는 11명이 한 팀인 크리켓이었거든요. 초기 축구 클럽 대부분이
겨울에 몸이 근질근질했던 크리켓 선수들이라 야, 그냥 하던 대로 11명으로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설은 수많은 경기를 해보니까 골키퍼 1명에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이 넓은 경기장을 커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기숙학교설인데 명문 기숙학교의 한 반이 보통 학생 10명에 선생님 1명이라서 자연스럽게 11대 11 경기가 됐다는 썰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은 설계된 게 아니라 그냥 전통과 실용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숫자라는 거죠. 실제로 11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30년 가까이 공식 규칙도 없이 그냥 관행, 국룰로 굳어져 오다가요. 1897년에 이르러서야 한 팀은 11명으로 한다고 문서에 딱 박힙니다. 참 모든 게 우연과 관습의 산물이었던 셈이죠. 자, 런던의 작은 술집에서 시작된 이 좌충우돌 규칙 만들기가 이제 드디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863년 술집 말다툼으로 시작된 규칙이 1886년에 국제축구평의회 IFAB를 통해 표준이 되고요. 1904년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 규칙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제2회 월드컵이 열리면서 축구는 명실상부한 지구상 최고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왕이 30번을 넘게 금지해도 못 막았고, 술집에서 싸우면서 만든 규칙이 세계를 지배했고, 화가 나서 탈퇴한 사람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1현명이라는 숫자조차 누군가의 위대한 설계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금지와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우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1863년 그 술집에서 정강이 차기를 주장했던 FW 캠벨이 이겼다면 지금쯤 우리는 메시와 호날두가 서로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월드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